자, 내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 마라톤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과 함께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야가 계속해서 좀 협상 중인 것 같아서 본회의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민주당 의도대로라고 하면 내일부터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한 일주일 동안 쭉 그 본회의를 열어서 어제 이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이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까지 이제 맞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내일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강선호 의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이외에도 뭐 국민 투표법이라든지 또 행정통합법, 국정국시법 법안 처리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이제 막바지가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전운이 짙게 깔려 있다. 예.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를 할지 예.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26일 날 하자고 그러니까 언제 열릴지, 이 본회의 소집 날짜를 두고도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개혁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그래도 이 법안 처리 둘러싸고 전면전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가장 격돌하고 있는 것은 이제 3대 사법 개혁안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법 왜곡죄, 그리고 헌법 재판 소원제, 재판소법, 네, 그리고 대법관 증언,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반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중수청, 공소청, 글쎄요. 이 설립을 위한 법안 처리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광역 행정 통합,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이 부분은 뭐 통과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대구하고 경북, 또 그리고 충남 대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민주당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제외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상법 개정안, 또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의해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에 처리한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투표법 문제도 남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쟁점 법안은 쟁점 법안이지만 비쟁점 민생 법안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동수당법이라든지 또는 응급의료법이라든지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비쟁점 민생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저지하겠다, 이제 전면전을 선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법개혁이라고 합니다만은 사법개혁 법안 3법인데 이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법안들입니다. 이 뭐 중수청도 마찬가지인데, 중수청의 이제 수사관들을 행정부에서 파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검사들을 파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수사관들을 다 파면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판사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징계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법 왜곡죄예요. 그게 이제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대법관 정원은 이제 대법원에 이제 대법관 12명을 정원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들이 대법관에서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대법관이 뚫렸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법을 다시 헌재에 가서 다시 심판을 받겠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중대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것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막판 뭐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을 했고 오후에 국회 재경위가 관련돼서 대미관세 대응 방안을 이제 물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는 이제 무효화됐지만 품목별 관세가 남아 있고 또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이제 대체 관세, 글로벌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팩트시트로 투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국회에서는 이걸 이제 뒷받침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또 2월 임시국회 3월 뭐 국회 9일 초입에 그걸 이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진전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대체 관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위법 판결이 내렸지만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10% 글로벌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또 다음 날에는 15%로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역법 122조뿐만이 아니고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보복 관세를 얼마든지 매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상호 관세일 뿐이고 품목 관세는 얼마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목 관세를 가지고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철강 이런 건 얼마든지 이 품목 관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국익을 지키는 방법은 기존에 약속했던 3,500불의 대미 투자 이행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서 당초에 일정대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대미 투자 특위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특위가 정상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상 가동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이 사법개혁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첫 번째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처리를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지렛대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볼모로 이걸 지연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국익을 해치는 문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첫 번째 프로젝트를 확정 지었고 투자 두 번째 프로젝트를 또 구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 일정대로 잘 추진하는 것이 국익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뭐 예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물론 뭐 미국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관세와 대미 투자와의 관계는 어느 일정 부분 따로따로 간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볼모로 해서 대미 투자를 유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가 대 국가의 예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미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진행 상황으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것은 이제 그 대법원의 위법 판정과 관계없이 여야 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후에 있을 재경위 현안 질의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당 의원이 대거 참여, 104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오전에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공소 취소, 그리고 국정조사, 그다음에 제도 개편, 이런 일들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원내 의원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당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의 대상이었고
또 증거를 조작해서 조작 기소를 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특검도 추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 민주당에 104명인 줄 알았는데 또 오늘 한 명이 더 늘었는가 봐요. 105명이요? 105명으로.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162명이니까 전체 한 65%가 참여하는 본인들은 개파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개파로 한다면 최대 개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런 모임이면서 동시에 8월 전당대회 때 정청래 현 대표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당권 뭐 싸움에서 결국은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대 개파인데 이 모임에서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 있었다. 증거 조작이 있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위례 신도시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가 결국 이제 1심에서 무죄, 전원 무죄가 나오니까 항소 포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윗 어르신이라고 녹취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위례 신도시다라고 돼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자체가 스스로 증거 조작을 고백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이재명 현 대통령을 기소를 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미친 짓이다. 유시민 뭐 작가의 말을 이용해서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미친 짓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본인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여기에서 좀 틀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 재개에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재개하라라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들은 내란 판결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걸 부정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판단에서 유죄가 내려져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다시 윤어계를 외치는 이런 장동혁 대표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님 어떻게 해요? 공취 뭐 이른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임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소 취소라는 것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없애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5개 재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송영길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상고도 포기했죠. 그다음에 뭐 백현동, 대장동 항소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지금 민주당의 입맛에 착착 감기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소까지 취소를 하자. 민주당 입법기관이 지금 개개인의 헌법기관이 지금 100명 넘는 그런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법외국자라든가 대법관 정원이라든가 뭐 재판 소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강행을 시켰을 때 통과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에 대한 재판 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인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켜볼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 법안을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 공소 취소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공소 취소를 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의 큰 부담을 대통령에게 계속 안겨주는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늘 공식 출범한 공소 취소 모임 이게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로 꼭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지방선거 준비 이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내용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의총 당초에는 그 여당의 이제 사법개혁 법안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었는데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특히 저륜을 거절한 장 대표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참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아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장 대표께서 왜 이만큼 강경하게 나가시느냐? 이 굉장히 참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장 대표께서 2018년도 상황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 2018년 모델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 있을 때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을 거두었죠.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현수막만 걸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단성된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탄핵 이후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탄핵 이후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태극기 부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을 겪었습니다. 완전히 끌어안아야 되느냐,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게 대참패를 당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보수 강성 지지층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완전히 끌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패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장 대표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당시와 근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탄핵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에 불법 계엄에 이게 지금 내란이라고 이제 판결을 난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대비를 해서 뭐 지방선거가 투표율을 낮을 테니까는 강성 지지층만 끌어모으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선을 둘러싼 논란은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백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네, 내용 정말 상황. 예. 안타깝죠. 내란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죠. 예. 국민들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고 언제든지 뭐 총칼 들이대 가지고 국회의원도 협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그런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이미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하지 않은 세력과 절연하자. 그리고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잘못됐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옹호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정상적인 당의 지도자인가라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선, 중앙, 통화일보도 다 사설까지 실어가지고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지금 최악의 경우는 17곳 중에 대구, 경북 빼고 15곳을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참패에도 불구하고 당권만 내가 쥐고 있으면 한마디로 찬탄 세력 또는 한동훈 세력 다 정리해 버리면 나는 그래도 선거 패배에도 당권을 쥐고 있을 수가 있다. 당권만 쥐고 있으면 선거 패배에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어찌어찌 계속 살아남으면 대선에도 내가 대선 주자로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망상에서 본인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상승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정말로 전체 보수가 소생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냐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